네, 안녕하십니까. 인그레스 어노테이터 개발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저는 삼성 SDS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삼성 쿠버네티스 엔진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쿠버네티스와 고 테스트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발표 자료는 이 주소에 있습니다. 지난 발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발표 자료도 저 주소에 있고요. 작년 이 행사에서 LMA, 로깅, 모니터링, 얼러팅에 관한 벤티스택이라는 걸 개발한 개발기를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5월에 헬름 차트 개발과 GitHub 아티팩트 허브 사용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그레스 어노테이터가 뭔지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설계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란 이제 요 말이 나오면 그걸 좀 풀이해봐야 되겠죠. 우선 인그레스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클러스터 외부 트래픽을 내부 서비스로 라우팅하는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어노테이터와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를 이제 정의해 봤는데요. 이거는 표준은 아니고 제가 정의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이콘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표준 아이콘이라서 익숙하실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런 게 없기 때문에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잘 그려줬습니다. 두 번째가 어노테이터, 연필 같은 펜으로 그려줬네요. 그다음에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는 뭔가 그렇게 잘 그려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노테이터는 어떤 리소스에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도구, 그다음에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는 인그레스에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도구.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아주 필요하진 않으니까 누군가 안 만들고 있었겠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IP 접근 제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와 스테이징 네임스페이스에는 특정 IP만 허용하고 싶다, 뭐 이런 요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는 특정 IP 1, 2, 3, 4가 있고 오른쪽에는 불특정 IP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클러스터 안에 네임스페이스가 3개 있는데 대부, 스테이징, 프로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와 스테이징으로 가는 길에는 이제 X라고 해서 막혀 차단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내 IP인 1, 2, 3, 4만 모두 허용하고 프로드는 둘 다 허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요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는 프로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에는 어노테이션이 없고, 그다음에 오른쪽 2개 대부 네임스페이스와 스테이징 네임스페이스에는 어노테이션 화이트리스트 소스 레인지를 저렇게 붙이면은 차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뭔가 정책처럼, 저건 수작업으로 붙인 거니까 정책처럼 내리고 싶다, 자동 적용되게 하고 싶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저 허용 IP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뭐 매번 수작업으로 하면 여러 개를 작업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인그레스에 적용하고 싶다거나 여러 네임스페이스에 적용하고 싶다, 이런 요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방화벽하고 간단히 비교를 해봤는데요. 방화벽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되는 거고, 저 어노테이션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되는 거고, 그 대상이 인그레스 컨트롤러 IP 전체가 차단되거나, 뭐 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그레스 단위로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방화벽은 아예 패킷 응답을 안 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패킷 응답은 하는데 이제 HTTP 403으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응답을 하는 것도 차이지만,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그 해당 도메인이 없다고 하면 404가 나오죠. 근데 요거를 세팅을 하면은 이제 권한 없음이라고 나오니까 뭔가 인그레스가 있긴 있네라고 인지는 할 수 있겠죠. 뭐 공통점은 결국 출발지에 따라서 통신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뭐 요거의 의미는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보안 계층을 제공한다,
이거는 여러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제공을 하고 기존의 미들웨어나 프레임워크에서도 제공하던 기능입니다. 뭐 환경에 따라 용도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는 사실 뭐 어떤 특정 어노테이션과 직접 관련은 없고요. 다양한 어노테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OAuth인데요. dev 네임스페이스에 dev insecured ingress에 OAuth2 프록시를 적용하고 싶다. 뭐 이런 요건이 있을 수 있겠죠. OAuth2 프록시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공식 문서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건데, OAuth2 프록시를 스탠드 얼론 리버스 프록시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secured 업스트림, 우리가 인그레스에 연결한 걔를 앞단에다가 OAuth를 주겠다는 거죠. 로그인을 요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노테이션 세팅한 걸 보면은 이제 로그인 확인하는 주소를 하나 적어줘야 되고, 로그인이 안 된 경우에 로그인은 하도록 보내야 되는데 로그인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리다이렉션을 이제 붙여서 보내는 그런 예시이고요. 밑에 인그레스 그 조회한 결과 보면 OAuth2 프록시 인그레스가 있고, 최종 그 시큐어드 하고 싶은 업스트림 인그레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해 보면 어떤 조건에 맞는 인그레스에 어떤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싶다, 이런 요건이 있는 건데, 요거를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온 요건을 이제 박스가 두 개 있는데 각각은 규칙이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책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dev 스테이징 네임스페이스의 특정 IP만 허용하자. 그거를 규칙을 이렇게 좀 써본 거예요. 디스크립션은 그냥 설명이고, 셀렉터는 인그레스를 선택하기 위한 셀렉터이고, 거기에 어떤 어노테이션을 붙일지 이렇게 기술을 해보자.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한데, 이제 전체 네임스페이스 별로 표시를 했고, 이름이 시큐어드로 끝나는 거에 적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케이스도 좀 보면 API라는 네임스페이스에 다운로드라고 시작하는 인그레스가 있다면은 속도 제한을 초당 100kb로 적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밑에는 이제 exclude라고 했는데 쿠브 시스템과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외에 모든 네임스페이스의 인그레스에는 HTTP를 강제화해 보자. 뭐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어노테이션이든지 처리가 가능하고, 그 말은 아무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와도 호환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편의 기능인데요. 리스트 어노테이션스라는 거를 좀 만들어 봤는데, 원래는 이제 어노테이션스라고 저런 형식으로 쓰죠. 위에 것처럼. 근데 값을 여러 개 넣을 때는 저 어노테이션의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안 되죠. 그래서 콤마로 구분하는 그게 관례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걸 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리스트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에다가 쓰면은 이제 합쳐가지고 문자열로 변경해서 적용하게 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이 룰 자체를 GitHub 같은 데서 관리한다 그러면 diff를 보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어떤 IP가 추가되고 빠지는지가 보이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 도구의 설치 방법인데요. 매니페스트 설치 방식과 헬름 차트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로는 그냥 저 YAML 하나 설치하고 config map 정책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저기에 맞춰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헬름 차트로서 설치하셔도 되고요. 네, 다음은 설계 논의입니다. 이제 셀렉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계를 할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조건에 맞는 인그레스를 선택하는 건데, 아까 규칙에서 보면 오른쪽 위에 dev 스테이징을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 외에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셀렉터를 설계하면서 네임스페이스와 인그레스 단위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와일드 카드를 별표를 지원하고 제외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함인 경우에는 include, 제외인 경우에는 exclude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네임스페이스, 모든 네임스페이스의 secured로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설계하면서 고려했던 여러 가지 것들인데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고 가독성도 높고 쉬운 와일드카드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정규 표현식이겠죠. 예시에서 보면 이제 와일드카드 쪽에 예시 1을 보면은 대부 스테이징이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정규 표현식으로 가거나 레이블 셀렉터로 가거나 이러면 이제 점점 좀 복잡해져. 그 다음에 예시 2 같은 경우에 레이블 셀렉터로는 저 이름을 저렇게 시큐어드로 끝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규약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셀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저렇게 표현이 되고 예시 1처럼 예시 2처럼 시큐어드로 끝나는 인그레스를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살짝 검토해 봤었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네임스페이스, 인그레스 형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인그레스 쪽은 또 생략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셀렉터 사례를 다시 한번 쭉 봤는데요. 정리해 봤는데요. 셀렉터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가장 자주 보는 게 레이블 셀렉터죠. 그래서 그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다른 유형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레이블 셀렉터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는데 레이블 셀렉터, 셀 셀렉터, 필드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케이스들이 쭉 있고 보통 이제 레이블 셀렉터 같은 경우에 파드 선택될 때 뭐 디플로이먼트에서 파드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경우 네임스페이스 선택이나 노드 선택, 노드 셀렉터로 많이 쓰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셀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노드 내에 연결된 그 리소스들 GPU나 NIC 같은 경우를 세밀하게 이제 선별할 때 뭐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이런 게 비교적 최근에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필드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kubectl 관련해서 이제 쓸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꼭 레이블이 아니더라도 그 야물의 필드들 그런 거를 선택해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죠. kubectl에서 JSON 패스나 아니면 JQ 같은 도구를 쓸 때 이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구현체 비교인데요. 이 구현체 비교라는 말은 먼저 구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티팩트 허브에 보면 아티팩트 허브에서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라고 검색을 해보면 두 개가 뜹니다. 그래서 키위 그리드라는 곳에서 6년 전에 2019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키위 그리드라는 곳에서 한 거는 릴리즈가 2019년에 딱 한 번 있었고요. 제가 개발한 거는 한 16번 정도 릴리즈를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설정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레컨사일을 왼쪽은 지원을 안 하고 오른쪽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그레스 선택도 왼쪽은 전체를 선택하거나 네임스페이스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뭐 멀티 네임스페이스, 인그레스 단위 이렇게 선택하거나 또 제외하거나 이런 거를 했고 와일드카드도 지원했고 리스트 어노테이션, 그다음에 매니지드 어노테이션 기능도 넣었습니다.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통점은 간단한 도구이고요.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에 별표 스타 보시면은 왼쪽도 2개고 오른쪽도 2개거든요. 스타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둘 다 헬름 차트를 제공하고 당연히 인그레스 컨트롤러들과 호환이 잘 되고요. 둘 다 레컨사일러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야물은 이제 키위 그리드 문서에 있는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만든 걸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좀 봤고, 그 다음에 구성도가 좀 어떻게 다른가. 아까 얘기했듯이 컴피그에 대한 레컨사일은 제가 만든 것만 지원을 하고 기존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레컨사일을 하는 게 장점이 있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그 인그레스 엔진엑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컴피그에 대한 레컨사일을 하죠. 그러면 이게 러닝 중에 컴피그가 반영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오른쪽을 보면 글로벌 단위로 네임스페이스 어노테이션을 지정하거나 또는 네임스페이스 하나 단위로 저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좀 더 셀렉터가 상당히 더 발달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컨피그 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저 컨피그 맵 이름도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로 해서 단일한 컨피그 맵을 하나의 컨피그 맵을 사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정책을 변경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kubectl edit cm 컨피그 맵을 편집해서 하면 바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헬름 차트로 설치했다고 하면 이제 values 야물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레컨사일러를 만들다 보면 쿠브 빌더나 뭐 이런 걸 만들다 보면 CRD를 만들지 말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만들죠. 그게 오퍼레이터 패턴의 일반적인 경우고. 그래서 컨피그 맵과 CRD 중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CRD로 선택을 했는데요. CRD의 단점은 어쨌든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스키마를 쿠버네티스가 알 수는 없죠. 근데 CRD는 이제 우리가 스키마 자체를 정의하니까 kubectl 어플라이 할 때 이제 뭔가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나 변경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이 낮고 단순함을 지향하기 때문에 컨피그 맵을 선택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그레스 어노테이터의 어노테이션, 좀 이상한데 어노테이터의 어노테이션 제가 정의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annotator.ingress.kubernetes.io의 managed annotations와 reconcile annotation입니다. 역할은 하나는 기록자, 하나는 트리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능은 이제 정책을 자동으로 추가하거나 복원할 때 현재 반영 상태를 기록해서 일관성을 뭔가 유지하겠다. 뭐 이런 뒤에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변경됐으면 그 정책을 모든 인그레스에 강제를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조정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은 reconcile 루프 수행 시, 컨피그 맵 정책 변경 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특징은 어떤 키가 정책에 의해 관리되는지 추적하도록 한 거고, 트리거 용도이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고 둘 다 이제 kubectl 관련된 건데요. kubectl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Last Applied Configuration. 요거는 변경 기준점을 기록하는 거죠. 용도가.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Restart at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요게 kubectl rollout restart를 하면은 그 path 템플릿 스펙에 이 어노테이션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키나 밸류에 의미는 없는데 이게 붙음으로 해서 뭔가 변경됐네 하면서 이제 파드가 재생성되는 거죠. 레컨사일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에 운영자가 컨피그 맵에 정책을 설정합니다. 이런 10점 대역을 IP 10점 대역을 허용하겠다라는 거를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인그레스를 생성을 하면은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제 속도 제한 10kb였어요. 그거를 했더니 이제 인그레스가 컨트롤러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정책에 따라서 allow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리고 managed annotation이라는 곳에 기록이 됩니다. 어노테이션이 정책에 의해서 managed 되고 있다는 거를. 그 다음에 운영자가 정책을 변경한 거예요. allow뿐만 아니고 이 10점 대역에서 10.1.1을 몇 번 얘기했죠? 10.1.1.1을 거부하고 싶다.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면 이제 정책이 변경됐으니까 이제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전체 인그레스에다가 reconcile true라는 걸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인그레스에 대해서 reconcile이 한 번씩 돌 거고요. 그러면서 deny가 추가되고
managed annotations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자가 만약에 아까 그 정책을 지워버렸어요. 철회한 거죠.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는 managed annotation에 allow와 deny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에 의해서 설정된 거구나 라고 알고 걔네 두 개만 지우고 리미트 레이트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관련 사례인 라스트 어플라이드 컨피그레이션도 한번 보면 kubectl 어플라이를 하면은 로컬 매니페스트 전체를 제이슨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매니지드 어노테이션은 전체 매니페스트는 아니고 어노테이션들만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 매니페스트를 기록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이기 때문에 에디트, 패치,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데모 1이라는 걸 보면 컴피그 맵인데요. 데모라는 컴피그 맵인데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컬러는 레드, 프루트는 애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플라이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노테이션에 저렇게 1번과 같이 기록이 될 거고요. 데이터 밑에 데이터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 데모.yamar을 수정했어요. 여기서는 뭐 데모 2라고 했는데 아무튼 차이점은 뭐냐면 프루트라는 키를 삭제한 거예요. 행을 삭제했어요. 그거를 어플라이 하면은 그 예전 기록과 비교를 해서 프루트가 삭제됐다는 걸 인지하고 3번과 같이 프루트 항목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어노테이션이 없었다 그러면 얘가 모르잖아요. 이게 이 어플라이드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프루트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인그레스 어노테이터의 매니지드 어노테이션스와 같은 논리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진보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서버 사이드 어플라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라이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병합이 되고 서버 사이드는 서버 수준에서 병합이 된다. 그래서 충돌 감지는 리소스 단위이고 오른쪽은 필드 단위의 소유권인 충돌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죠. 상태 기록은 라스트 어플라이드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쓰고 오른쪽은 매니지드 필즈 이거를 해서 여기에는 매니저, 필드별 소유권, 타임스탬프 누가 언제 어떤 수단으로 변경했는지 이런 게 기록이 됩니다. 사전 비교는 뭐 어노테이션에 의존하고 하나는 드라이런 서버 해가지고 서버에서 병합을 검증해 볼 수 있겠죠. 리스트 병합도 정밀하게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고. 그래서 라스트 어플라이드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어플라이드의 한계점은 곧 라스트 어플라이드 컨피그레이션 한계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항상 기록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에디트나 스케일이나 이런 건 기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소유권 추적이 불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 감사가 용이한 서버 사이드 어플라이가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도 요거를 적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갑자기 쿠버네티스 API 접근 제어를 왜 얘기하냐? 만약에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개발을 했다면 어땠을까? 요거를 생각해 본 건데요. 접근 제어는 이제 인증, 인가, 어드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되죠. 인증은 로그인의 개념이고 인가는 그 리소스에 권한이 있는가. 그다음에 어드미션 컨트롤은 좀 더 복잡한 로직을 넣어서 이걸 통과시켜서 etcd에 저장할 것인가 또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레컨사일러 컨트롤러 일반적인 컨트롤러 대신에 어드미션 웹훅으로 했을 때는 이제 정책을 좀 더 강제화할 수 있겠죠. 지금 레컨사일러는 저장이 된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데 어드미션 웹훅은 etcd에 저장되기 전에 인그레스가 생기면 바로 붙여서 저장을 하니까 더 강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장단점이 있을 거고요. 구성 요소 좀 다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성도도 뭐 간단합니다. 인그레스 어노테이터에 인그레스 레컨사일러와 컨피그맵 레컨사일러가 있어서 정책도 레컨사일하고 인그레스도 레컨사일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관련 개념 정리.
약간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관련된 개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그레스, 네, 인그레스는 이런 거고요. 네. 여기 왜 영어판을 가져왔냐면 여기 노트 부분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한국어판에 없어가지고 누군가 또는 제가 한번 PR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 부분에 보면 인그레스는 동결되었다. 새로운 기능은 게이트웨이 API에 추가된다. 이 내용을 조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게이트웨이 API로 다 넘어가면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를 왜 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탐색을 해봤고요. 네, 인그레스란 넘어가겠습니다. 리소스, 네, 어노테이션 흔히 쓰는데 뭐 표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인그레스 컨트롤러, 어노테이터 같은 기능 없나? 뭐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해봤고요.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어노테이션과 컴피그 맵.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결국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건데 인그레스마다 세팅할 수 있도록. 근데 컴피그 맵에도 보통 대응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컴피그 맵에 세팅한다는 의미는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그레스에 대해서 전역적인 설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에 적용될 뿐이지 원하는 걸 선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노테이터 기능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드는 아이디어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여러 개 쓰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네, 인그레스 클래스가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트, 인그레스 클래스 1, 인그레스 클래스 2, 컨트롤러 1, 컨트롤러 2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필요한 규칙의 수만큼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죠. 네. 이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관련된 거 한번 쭉 조사를 해봤고요. 요거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중에 트래픽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들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IP 허용 목록이라는 거를 분리해서 하나의 리소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뭔가 보기가 좋죠. 네. IP 목록이 저렇게 리스트로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허용 목록을 미들웨어로 정의하여 재활용 가능하다. 여러 인그레스에다가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그 트래픽의 특징적인 점은 이제 왼쪽에서 인그레스에다가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지만 인그레스랑 동등한 어떤 대용품인데 인그레스 라우트라는 걸 정의해가지고 미들웨어 이름을 그냥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리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러 인그레스에 일괄 적용하는 건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더라도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를 활용하면 또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API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그 공식 문서 인트로덕션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아이콘은 저렇게 생겼고요. 쿠버네티스랑 똑같은데 화살표만 몇 개 추가됐어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뭔가 리소스가 많아졌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고 두 줄로 요약하면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차세대 표준이다. 그다음에 기존 개념들과 연결해 보면 타입LB, 인그레스, 서비스 메시를 아우르는 대통합 후속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 이렇게 뭐 예시인데 타입LB, 인그레스, 서비스 메시 이런 거랑 좀 대비를 시켜봤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차세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그레스 세대와 게이트웨이 API 세대가 있겠네 하면서 좀 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게이트웨이 API 중에 폴리시 어태치먼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실험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정책, 규칙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거 뭔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나?라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트래픽의 그 미들웨어 사례처럼 뭔가 일부를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실험적이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API 구현체의 성숙도가 또 중요하겠죠. 실제로 쓰려면. 그거랑 인그레스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현체는 이렇게 있는데요. 인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시그 네트워크에서 하는 컨트롤러고 인그레스와 게이트웨이 API를 통합해서 지원합니다.
트래픽도 인그레스와 게이트웨이를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인그레스는 아직 정식 릴리즈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그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 중에 인그레스 투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인그레스를 그냥 계속 쓸 것 같고요. 쓰다가 이제 그 게이트웨이 API의 고급 기능이 필요할 때 이 도구를 활용해서 뭐 전환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그레스는 계속 공존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좀 쭉 보니까 이제 인그레스는 어쨌든 강점이 있잖아요. 단순함, 편리함, 일단 보급률이 높고요. 다들 쓰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 그 게이트웨이 API 구현체들이 인그레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API FAQ에 보면은 디프리케이트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도 계속 필요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네, 레이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노테이션 사례, 서트 매니저라는 거를 조사를 좀 해봤고, 리플렉터라는 걸 해봤는데 이제 인증서가 시크릿으로 저장되는데 이게 네임스페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네임스페이스에서 쓰려면 이제 리플렉터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런 그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여러 네임스페이스에서 인증서를 공유해서 쓸 수 있겠죠. 편리하게 인그레스에 붙여 쓸 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얘기한 이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제 약간 관계가 서트 매니저와 리플렉터의 관계가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인그레스 어노테이터의 관계가 약간 유사하지 않나,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변 논의까지 다 됐고요. 마무리인데요. 인그레스 어노테이터는 이 주소에 있고 정책에 따라 인그레스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 도구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그럭저럭 잘 설계됐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 있고요. 사용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인그레스 어노테이터 개발 배경, 설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설계 관련해서 셀렉터, 컨피그, 레컨사일, 어드미션 웹훅, 그다음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API, 어노테이션 사례까지 쭉 살펴봤고요.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로깅 성능 테스트나 쿠버네티스 이지웨이를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